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발은 우리 영해와 아주 가까운 울릉도 인근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NLL 이남원에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긴급 비상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고 있고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합참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 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며 분명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합참의 얘기도 좀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박희락 한선재단 북핵 대응 연구회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 북한이 NLL 이남으로 이렇게 탄도미사일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울릉도 인근에 오늘 긴급 대피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오후에는 또 경계 경보가 한 차례 더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NLL 이남 쪽으로 탄착군이 형성되도록 미사일 쏜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3발 중에 어떤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떨어진 것입니까? 방향 자체가 기술적 결함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의도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 가까운 곳에 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련의 조금 이제 그 북한의 활동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ICBM과 SLBM, 즉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하고 나서는 또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SRBM, 단거리 미사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9월 8일 날 법을 통해서 김정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미사일 쏠 수 있다. 이렇게 고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훈련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핵을 통해서 남한의 어떤 협박이나 위협을 가하겠다 하는 그런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도를 그 한 발로 표시하지 않았나. 사실 이제 계속 서쪽 남쪽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남동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들께서 조금만 남쪽으로 돌면 이제 우리 한국 전체가 이제 그 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좀 심각한 상황이고 아마 북한은 이번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보면서 다음 대응의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면 물러나요? 더 이상 저런 도발 행위를 안 해요? 물러나지는 않지만 그게 사실 참 그 계산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단호하게 대응하면 이 서로 경쟁을 해서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너무 이제 그 유하게 대응하면 얕잡아서 더 할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은 다음에 어떤 도발을 할 때는 북한은 더욱더 많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억제라는 그 이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도발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이른바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가 왔고 또 핵잠수함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 요인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뭐 북한에서 발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고요. 그러나 이런 그 탄도미사일을 남한 그 NLL 넘어서까지 쏠 때는 그러한 의도 이외에도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한에 대해서 정치적인 우위를 이걸로 점유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남한의 대응 태세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정말 좀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오전부터 특보로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가장 놀랬던 사람들은 바로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습 경보인지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하고 저는 또 이거 애도기간이라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이제 미사일이 뭐 울릉도로 향해가 떨어졌다네요. 진짜 너무 불안하네요.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아직 못 봤고요. 육지에서, 예, 개인이 전화 와가지고 울릉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TV 빨리 틀어보래가 지금 틀어가 지금, 예. 사이렌은 계속 울렸어요. 울릉도 전역이 다 울렸는 것 같은데 일부 대피도 하고 그랬는 것 같네요.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하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예, 합참 작전본부장의 이 말투가 굉장히 딱딱 끊어지면서 씁니다. 뭐 이런 조사도 안 붙이고요. 아주 단호한 입장으로 좀 밝혔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근데 저희 울릉도에 있는 주민들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이 공무원들은 좀 제대로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잘 대피했고 또 여러 가지 전파도 좀 했는데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제대로 이게 무슨 일이지 잘 알지도 못했고 좀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평도 쪽은 이미 이 포탄 공격까지 받았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익숙하고 서해는 특히 또 북한의 도발이 잦았다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지만 예. 사실 동해 쪽은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NLL 이남의 완충구역에 떨어진 것도 지금 분단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박 회장님이 우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강약 조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NLL 이북 쪽에 대응을 바로 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걸로 봤습니다. 실제로 연평도 쪽뿐만 아니라 연천, 뭐 문산 이런 예. 쪽에 있는 군 아이들로부터 온 문자에 의하면 실제 상황 지금 CPX 걸렸습니다. 지금 이제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예.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둔감하다고 표현하면 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 남북 간에는 오늘이 굉장히 뭐 일촉즉발까지는 아니라도 긴장도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박 회장님이 적절히 지적을 해주신 예. 것 같은데 강약 조절이라는 게 너무나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북한이 조금만 더 선을 넘을 경우에 국지적인 충돌이 빚어진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남북 간에는 국지적인 충돌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걸 막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하느냐, 평소에 어떤 하트라인이 가동이 되느냐 이건데 북한이 왜 이렇게 도발을 하느냐? 저는 뭐 더 전문가가 계시니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나와라. 결국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전혀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예.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다음에 일본 공해상으로 뭐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전 그 점이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과연 북한에게 대응을 하느냐 이 앞으로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 전달책이라든지 아니면 공습 경보에 대한 대피 훈련이 평소에도 좀 자주 좀 있어야 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이런 뭐 설마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는 현실로 직접 다가왔기 때문에 많이들 놀랐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 공습 경보라고 이제 TV 화면에 다 모든 방송사가 화면에 다 깔렸으니까요. 정말 이러다가 뭔가 큰일이 나는가 이렇게 걱정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평소에 좀 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른바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이게 뭐길래 지금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핵잠수함이라든지 이 정도의 전력이면은 북한이 굉장히 좀 생존의 위협감을 느낄 정도입니까? 예, 그럴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이번에 우리가 저 공대지 미사일로 예. 쐈습니다만 북한의 공군기들은 굉장히 낙후돼 있고 예. 또 이제 뭐 훈련이나 유류 부족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공주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세계 최강의 미국군하고 또 우리 한국은 또 굉장히 그 질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군대가 이제 훈련을 한다는 것은 바로 비행기는 북한까지 가는데 시간이 몇 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북한으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억제를 위해서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예. 겁니다. 사실 우리가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화적으로 나가면 북한도 유화적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5년 동안 북한은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우리를 계속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핵 전력을 폭발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5년 그 노선을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럼 예. 북한이 나오면 우리도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도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북한한테 또 유화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북한한테 예.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한미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이 사례는 조금 그 레이건의 그 사례를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레이건도 소련하고 군비 경쟁 강력한 그 대응을 통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해서 예. 방해했거든요. 우리도 북한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번에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아마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북한이 올해만 들어서 이제 30회 가까울 정도로 26 그다음에 차례, 예. 이제 50여 발의 미사일을 쐈잖아요. 그죠? 사실 이번에 쏜 양을 보면 포탄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그만큼 이미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경제력이 조금 그 약화된 그것을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 레이건식의 방식도 우리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분명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의 목적이 먼저 선제 타격용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방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미 연합훈련 모든 것이 방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한테 계속적으로 봐. 자, 그럼 너희도 의심하지 말고 와서 우리 참관해라. 우리가 방어훈련인지 공격훈련인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예. 북한은 답을 안 하죠. 예. 자, 이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이제 오는 4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 안에 북한이 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또 7차 핵실험,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이제 가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 주민이,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도서 지역, 인천이든 뭐 서해 쪽이든 아니면 동해 쪽이든 혹시 지난 연평도 폭격과 같은 또는 이제 천안함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어떤 국지적 도발이 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충분하죠.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이렇게 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강력한 그 전면 도발 또는 서울에 대한 제한적 공격 이것을 예. 시행할 수도 있지만 남한과 미국의 태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도서에 대한 그 도발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51분 8시 51분에 예. 북한이 이제 그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55분에 이제 경보가 나갔거든요. 사실 이 4분 만 나간 것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미사일은 4분 정도면 이미 울릉도에 이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6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6분 내에 일본을 통과했기 때문에 6분 내에 조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미사일 특히 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 시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그 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 이 사이렌에 대해서도 평소에 계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는 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순간도 좀 이 경계 태세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남북 관계를 좀 잘 풀어갈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또 필요한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태원 참사 이 상황을 알고도 북한은 무력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천인 공노할 짓이다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여야의 얘기 들어보고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 도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 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의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탄착한 미사일 도발입니다.